북한의 군사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 중국에서 3천만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국제정치 전문가 루크웬이 집필한 칼럼 번역입니다. 2023년 8월 한국에 연구차 방문했을 때 막 비행기에서 내려 습관적으로 지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가 38선에서 불과 40km 떨어져 있고 서울 시내에서 38선까지도 겨우 60km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죠. 서울은 한국 전체 인구의 25%, GDP의 21%, 대기업의 90%가 몰려있는 곳이니 만약 북한이 남하하거나 포병으로 서울을 공격한다면 서울은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현재 북한의 군사력은 어떤 수준일까? 한 번에 서울을 평정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다면 왜 이토록 오랫동안 잠잠한 걸까? 2024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GFP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에 따르면 145개국 중 북한은 군사력 36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총 2,6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약 938만 명이 군사인력으로 동원 가능하고 526만 명이 복무적합 인구입니다. 매년 약 41만 7천 명이 병역에 적합한 나이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 육군의 현재 병력은 90만 명이 넘고 해군 6만 명, 공군 11만 명, 예비군 56만 명, 준군사 조직은 1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약 56만 명, 해군 6만 7천 명, 공군 5만 명, 예비군은 450만 명입니다. 북한 육군은 현재 5,845대의 탱크를 보유 중인데 그중 3,215대가 전투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주력 전차는 천마호 125mm 주포형 약 800대, 천마호 115mm 주포형 약 1000여 대, T-54 55 1000대 이상, 59식 175대, PT-76 550대, PT-85 50여 대 등이 포함됩니다. 북한 육군은 이외에도 장갑차 자주포, 견인포, 다연장 로켓포 등 수천에서 수만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군은 숫자는 많지만 실상은 고철 덩어리가 대부분입니다. 100여 대의 J5 및 미그-17, 100여 대의 J6 및 미그-19, 160여 대의 J7 및 미그-21, 미그-23 35대, 수호이 25 30여 대, 미그-29 4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77년 초도 비행을 한 미그-29는 저보다도 나이가 많지만 북한 공군의 최첨단 기종입니다. 미그-29는 F-16에 못 미치지만 겨우 쓸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 공군도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셈이죠. 중국의 경우 현재 J-8은 거의 J-10C와 J-16으로 교체되었고 소수의 J-8F 정찰기가 운용 중이지만 무인기가 대세가 된 오늘날 점점 더 운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북한은 여전히 J5, J6, J7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군 사정이 얼마나 쪼들리는지 알 수 있죠. 북한 해군은 공군보다도 약세입니다. 북한 해군이 약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해군은 돈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요. 세상에 해군을 제대로 운용하는 나라는 몇 안 되며 현재 북한의 재정 상황으로는 해군을 유지할 수 없죠. 북한의 주력 함정은 1,500톤급의 낮은급 호위함 2척입니다. 중국은 해경선조차 만톤급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북한 해군의 함정 목록을 굳이 나열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혹자는 2023년 9월에 북한이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핵잠수함을 진수했다며 북한의 해군 수준이 상당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조차 김군옥 영웅함을 핵잠수함이라 칭하지 못하고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보통 핵잠수함은 전술용과 전략용으로 분류되는데 전술 핵공격이라는 명칭은 북한이 만든 명칭입니다. 북한에 핵잠수함이 있다는 이야기는 일부 중국 매체의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핵잠수함은 보통 배수량 6,000에서 7,000톤부터 시작합니다. 배수량이 겨우 3,000톤 남짓인 김군옥 영웅함은 핵반응로를 탑재하기 어렵고 설령 탑재하더라도 무기를 싣기엔 공간이 부족합니다. 즉 겨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정도의 일반 잠수함일 뿐이지 핵추진 잠수함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북한 육해공군을 대략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숙적인 한국을 한번 볼까요? 한국 육군은 현재 약 2,600대의 탱크를 보유 중입니다. 그중 K1과 K2 전차가 1,700대 이상을 차지하며 M48, T-72, T-86도 있습니다. 또한 3,700대의 장갑차, 5,800문의 화포,
600대 이상의 헬리콥터를 보유 중입니다. 한국의 육군 규모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웃돌며 유럽이나 중동에 놓으면 지역 패권국 역할을 할 만합니다. 한국의 전차 개발은 북한보다 늦게 시작됐으나 1995년부터 K1이 양산되었고 2007년에는 K2가 양산되면서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산업 능력은 훨씬 뛰어나며 나토 기술의 지원도 받고 있어 K1과 K2가 북한의 천마호보다 강력합니다. 대체로 한국의 전차 부대는 북한보다 훨씬 우세합니다. 한국 해군은 199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강화되어 현재는 북한을 확실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총전력은 현재 세계 8위에 위치하며 총 배수량은 32만 톤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인도, 프랑스 다음으로 많은 수치로 전반적인 전력은 세계 14위인 북한 해군을 훨씬 능가합니다. 한국 해군은 170여 척의 함정과 7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5,500톤급의 이순신급 구축함 6척, 3,900톤급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 만톤급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 1만 9,000톤급 독도급 상륙함 2척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낡은 함정이 있는데 19척의 호위함 중 포항급 7척과 울산급 4척은 구식이고 인천급과 대구급은 최신식입니다. 한국 공군 또한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약 85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F4 64대, F15 69대, FA50 60대, F16 170대, F35 40대, 그리고 130대의 헬리콥터와 34대의 수송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미그-29는 F-16과도 맞먹지 못하는 기종인데 한국은 2024년 초부터 F-35를 들여와 현재까지 60대를 발주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KF-X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중으로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의 훈련 수준도 북한보다 훨씬 높으며 북한은 돈과 연료가 없어 자주 훈련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무기는 주로 소련 시절에 생산된 것으로 소련이 붕괴된 이후 북한의 발전은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는 미국을 따라가고 있으며 많은 기술 지원이 나토로부터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전반적인 수준에서 북한은 한국에 비해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2024년 GFP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5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뒤따르고 영국, 일본, 터키, 이탈리아보다 강하다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중국의 인터넷망 속에서는 보통 북한이 한국을 쉽게 이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실제로는 세계 군사력 36위 국가가 세계 5위 국가를 향해 매일 전쟁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격차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북한은 또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가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2,600만 명의 북한은 5,100만 명의 한국을 생산 범위와 생산 효율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군수산업 수요를 충족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대다수 무기는 여전히 구식 소련 제품입니다. T-54, PT-76, T-62는 각각 1947년, 1952년, 1961년에 소련에서 배치되었고 59식은 1959년에 중국에서 배치되었으며 82식 경전차는 1985년에 북한에서 배치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완전 고물들이며 실제 전투력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러시아조차도 최근 몇 년간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대의 수동 제작된 수-52 57과 몇 대의 T-14 전차 외에는 별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러시아는 1억 4,400만 인구와 1,709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가진 나라인데 크림반도를 점령하기 전 국제 환경은 북한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때는 서구 국가들로부터 장비를 수입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련 해체 이후 30년이 넘도록 자원과 인구가 모두 충분한 러시아가 일궈낸 성과를 생각해보면 북한이 과연 뭘 해낼 수 있을까요? 북한의 인구는 겨우 2,600만이며 이 정도 인구로는 군수산업 수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산업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소련은 2억 8,700만 명의 인구로 구성된 산업체계가 불완전했습니다. 소련은 중공업 중심의 군사산업을 중시했으며 생활산업 품목은 크고 투박한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 한국의 생활산업 제품에 눌려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한은 현재 2,600만 중 52%가 농촌에 거주하며 거의 절반이 농민입니다. 1,300만이 도시에서 산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종사자, 의료 종사자 등을 제외하면 군수산업에 종사할 인력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전자장비, 액정 스크린, 센서 칩 등은 민간 산업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수익이 발생하고 좋은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산업이 뒤따라 무기장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북한은 한국처럼 첨단 무기를 만들어낼 수 없고 1950년대 소련의 구식 제품을 고쳐서 쓰는 것이 전부입니다. 북한은 글로벌호크, MQ-9 리퍼와 유사한 대형 정찰 공격 드론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의구심을 표명합니다. 산업체계가 뒷받침되지 않고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란이 예전에 격추한 MQ-9C 드론을 본떠서 샘플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량 생산은 당연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2023년 군비 지출은 425억 달러로 북한의 10배에 달합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해 더욱 큰 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뒤떨어지고 시대의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은 과장된 면이 많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위협이 주목적이며 사실상 공군 능력이 너무 열악해서 억지로 발전시켜온 군수산업의 결과물입니다. 전투기들은 재사용이 가능하여 비용 대비 효율성이 미사일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미사일의 파괴력도 일정 부분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8,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로 인해 파괴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없으며 여전히 보병이 참호를 파고 싸우는 양상입니다. 북한이 매번 열병식에서 미사일을 자랑하는 것은 북한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너무 약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북한이 오늘날 이 정도의 상황을 유지해 온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세상 다른 나라들이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 핵무기와 화성 17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북한의 군수산업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상당히 끈질기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장점은 인정하고 단점은 직면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핵무기 소형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둘째, 그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면 15,000km 떨어진 목표를 맞추기 위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으며 인도가 도움을 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주로 한국과 일본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며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래식 군사력이 한국에 비해 열세이며 핵무기와 미사일은 주로 위협을 주는 역할에 불과하다.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의 역할은 북한과 대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을 찾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전 당시 북한은 실제로 한국보다 강했지만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현재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글의 초도로 돌아가면 북한은 현재 38선 근처에 1,100문의 장거리포를 배치해 두었으며 그중 340문은 서울을 타격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포들이 동시에 발사되면 1시간 내에 서울에 16,000발의 로켓과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이와 관련된 추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340문의 포 중에는 200문의 240mm 로켓과 140문의 170mm 대구경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분 안에 서울은 1000발의 240mm 로켓 공격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15,000명이 사망하고 35,000명이 부상을 입으며 수백 채의 건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북한의 포격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K9 자주포를 비롯하여 공군 부대가 신속하게 반격에 나설 것입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을지는 당장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북한과 한국 간의 장기적인 전투에서는 북한에겐 승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두 나라의 현재 상황은 이 두 나라 간의 갈등의 결과인 것만은 아닙니다. 한반도의 정세는 결코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세계 대국들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형성된 특별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